있습니다. 오늘도 화장실에서 좌절했다면 나에게 주목하라. 자타공인 내시경의 달인 소화기 내과 닥터 정성애. 변비란 뭐냐? 일단 횟수로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가는 사람, 또 변을 보는데 딱딱한 사람, 용을 쓰는 사람, 식은땀 나잖아요, 그죠? 누구 낳는데도 시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 변비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 같으세요? 바나나, 당근. 대변의 형태, 다시 말하면 똥 모양을 이해하기 쉽도록 위에서 출연하신 특별한 분들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변 보시면 사실 볼 때 부드럽게, 보고 나서 시원한, 참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변이 가늘고 힘없이 툭 나왔는데 혹시 어디가 좁아진 건 아니야? 어디가 막힌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미니 당근 같은 끊어지는 변을 딱딱하게 봤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장이 원래 하는 일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영양분 쫙 흡수되고 나서 잣죽 같은 형태로 장에 딱 도착하거든요. 여기에서 물이 쫙 빨아들이면서 똥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물을 빨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장의 변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면 변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잘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 보시면 이게 지금 많이 모아놔서 그런데 이것도 몇 알 못 넣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주고 용 썼는데 겨우 3개? 기분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한 변만 기분 나쁘냐 하면 이런 것도 별로예요. 이런 액체 변을 하루에 여러 번 갔다 오는 거 이것도 별로예요. 그죠? 이렇게 변의 형태, 다시 말하면 똥의 모양은 쾌변의 상태, 변의 상태를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죠. 어떤 분들은 변을 싸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왜냐면 이제 한동안 허준 드라마가 유행할 때인데 거기 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설사하시니까 허준이 거기서 이렇게 맛을 보는 장면 나와요. 네, 우리 할머니 옛날에 그랬어요. 장염입니다. 이렇게 딱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제가 허준급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비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섬유 많이 먹는 이런 식사 조절,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비 약인데 약을 너무 남용하는 게 문제지 꼭 약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을 드셔야죠.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바이오피드백인데 좀 낯설죠? 네. 바이오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를 받는 거예요. 변은 잘 만들어서 항문까지 도착했는데 이걸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치약 매일 쓰시죠? 네. 치약 짤 때 뚜껑을 열고 짜세요? 닫고 짜세요? 열고 짜지. 열고 짜시죠? 똥 눌 때 항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힘을 줘야 될 때 주고 뺄 때 빼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피드백인데요. 힘을 주는 건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항문을 다 같이 힘을 딱 줬다가 힘을 빼보는 거예요. 이때 표정 바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배워놓으면 어디서나 하실 수 있어요. 쪼였다가 놨다가. 지금 하고 계세요, 선생님? 그럼요. 안 하셨어요? 아니, 나올까 봐요. 우리 항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유일하게 혼자서 용을 쓰고 힘을 딱 주고 있는 근육 하나 있어요. 그게 항문 괄약근이죠. 내가 힘 뺀다고 해서 그 항문까지 같이 힘을 빼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출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의 출구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닥터 정성애가 알려주는 변비에 좋은 배변 훈련법. 자, 이제부터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좀 나와주실까요? 무대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경기가 직접 나옵니다. 네. 야, 연기 출연은 처음 보네. 네. 아유, 방송이 너무 까놓게. 예, 닥터는 대단합니다. 네. 아니, 이 무대 위로 변기는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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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머나, 어머나. 난 이런 방송을 또 생전 처음. 너무 민망하다. 세상에. 아니 사실 대부분 저는 책을 보거든요. 네. 사실 만화책이나 그게 네, 네.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배변 활동을. 네네네. 그래서 다리 이렇게 꼬고 여기다 책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어허. 네. 이게 제 자세거든요, 사실. 다리 꼬면 이 똥꼬가 오므라지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앞에 수건머리도 막 잡아보고 네. 반대도 이건 안 돼요. 이쪽 다리는 이상하게 이쪽 다리를 꽈주고 약간 들어주고 네. 이 상태가 딱 되면 이 자세 이거다. 이 자세가 딱. 네. 성공했어. 왜 이건 거의 100%죠. 이게 네. 100%예요. 네, 이 자세 괜찮아요. 이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진짜 실제로 배변할 때 스키 타는 자세 좋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비슷하죠? 네, 약간 이게 비슷하고 일단 이제 그러기 전에 제일 첫 작업이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건 숨을 들여 마실 때 가슴은 안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왼손은 가슴에 대시고요. 오른손은 배에 대세요.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나와야지 복식호흡이에요. 여기 배가 힘이 딱 들어가고 내쉴 때 배가 꺼져요. 그럼 숨은 코로 들이마시면 예, 되나요?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쳐보면 단단하면 이때 복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숨을 내쉴 때 후 하면서 꺼뜨려요. 제가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노래하실 때 복식호흡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쉬고 어지러워. 이게 너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코로 천천히 들이마실 때 배를 쭉 내미시고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뱉어내면서 배를 살짝 넣어주세요. 후 하시고요. 네.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기본인데 그렇게 해서 배심을 딱 줄 수 있으면 아까 유진 씨 자세처럼 상체가 약간 나오고 구부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진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서 다니는데 서서 다니면서 똥이 새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잠금 장치가 있어요. 우리 직장이 이렇게 돼 있고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걸어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걸어 다닐 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쭈그리고 앉으면 이렇게 펴지게 돼요. 저는 좀 자세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앉으면요. 이걸 들어야 돼, 이렇게. 까치발처럼. 네네. 여기 들어서 네네네네. 이걸 들어야만 여기에 힘이 가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걸 여러 번 해요. 어휴. 네. 스키 타시는 거예요. 예. 스키. 이거 하다가 그죠? 이거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잠변은요. 여기를 막 문질러요. 여기를. 네. 여기를 막 문지르면 잠변이 나와요. 네. 야, 이 김한석 씨의 맞는 얘기인가요? 비방인데. 네, 잘하고 진짜예요.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만 여러분들 막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저는 마지막에 등을 막 네. 문지르면 예. 잠변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변비 환자 치료하는 극단적인 변비 아주 안 되는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척추 신경을 자극하면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나름 하고 계시는 거죠. 쭈그리고 앉으면 장이 더 잘 펴지는데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죠? 그때 앉을 때. 이렇게 하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굽어. 요렇게 돼 있던 거가 요렇게 되는 자세가 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앉으니까 허리가 약간 굽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요게 자세는 이겁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요. 한 발이 3분, 저려. 3분 지나가면 이거 해야 돼, 이거. 근데 선생님 제가 좀 보면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유진 씨는 다리가 길잖아요. 이게 보면은 무릎이 이 고관절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꺾이고 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스키 타는 이렇게, 것 이렇게. 같은데 네. 두 분은 그래서 까치발을 주는 거예요. 까치발에 사연이 있네요. 까치발. 네, 네. 얘가 짧아서 그러나? 짧아서 이게 터득한 저만의 아, 그럴 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야, 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이거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좋다. 네. 이렇게 하면 재래식 화장실에 앉은 거랑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 느낌이 이렇게 앉았을 때 네. 위에 닫혔던 문이 확 열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들려요. 제가 진료를 보는데 한 30대 남자분이 진료실에 이렇게 오셨어요. 사람들은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이분은 화장실 가느라고 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 보니까 전철 타고 갈 때 출근할 때도 꼭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한번 가셔야 되고 옛날에 시험 볼 때 시험 앞두고 화장실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다가도 결국 못 참고 화장실을 갔다 온 적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장 트러블이라고 하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역학조사 해보니까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된대요. 다시 말하면 5명 중에 1명은
이걸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환자마다에 맞는 상황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장 트러블,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장의 기능의 문제, 이 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문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작용이 같이 합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장을 잘 달래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설사형의 경우 아까 제가 설사라고 하는 거는 물을 많이 가진 변이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잘 빨아들이도록 하는 약을 처방해 주거나 장이 또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면 물을 빨아들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좀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는 약을 저희가 처방해 주고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음식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 괜찮았어.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쓰고 뭐 먹었는지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배 아프고 설사했어요. 다음 날 육개장 먹었는데 또 배 아프고 설사했어요. 아, 혹시 내가 매운 음식만 먹으면 그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내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을 찾아가는 거죠. 이 마음을 달래듯이 장을 달래는 지혜도 살아가는 지혜 중에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당신이 알고 있던 의학 정보는 모두 거짓이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 미디어 피싱 주의보. 우리는 낚였다. 네, 대장 질환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관장. 장세척이 변비 탈출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대장을 위한다는 휴대용 관장기구.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이게 커피 관장인데 저거 13만 텔레비 원이나 나왔었어요. 하네요. 와, 비싼데요. 야, 이거는 뭐 78만 원이에요. 이건 좀 관장하는 기계인가 봐요. 예. 선생님, 이렇게 막 사서 집에서 본인이 관장하는 거 문제 없나요?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혹시 내 속에 있는 어떤 독소, 해로운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장을 닦고 싶으신 그러네요. 거죠, 그죠? 네, 장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똥은 똥다워야 되죠? 똥에서 꽃 냄새가 나거나 사탕 냄새가 나면 병 있는 거예요. 오히려. 똥은 똥 냄새가 나야 되고요. 어허. 똥이 들어있는 장에는 늘 똥이 있어야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해는 되잖아요. 아, 오래 거기 있으면 내 애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씻어내는데 커피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간에 가서 여러 가지 해독이 가능한 성분을 만들어낼 거다. 이제 그런 기전을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커피라고 하는 게 관장으로 넣어가지고 흡수해서 간까지 가기에는 그런 기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관장을 하면 장으로 쫙 압력을 이용해서 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극이 돼서 그 물의 압력으로 변이 씻겨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때 온도 같은 게 잘 안 맞으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커피라는 것도 화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장을 자극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커피 관장을 하고 허혈성 장염이라고 그래요. 장이 막 헐어가지고 혈변 보고 오시는 분이 있고요. 카테터라는 걸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네. 넣어야 되죠. 그러면 그거 넣을 때 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상처가 난 후에 장이 좁아져가지고 장이 터지신 분도 야, 있었고. 그런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네. 건강식품 파는 데서 콜론 클리너라고 그래가지고 통에 들어서 맞아요. 식이섬유 같은 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물에 타서 막 먹으면 버글버글버글한 걸 먹고 나면 장이 변이 이렇게 또 잘 나와서 네. 청소한다고 그러는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저희가 효과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장 정결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쓰는 거는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을 비우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이외에 장을 비누로 씻어내겠다 해서 비누 관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과산화수소수 소독약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장을 좀 깨끗하게 그러게요. 해보려고 기능사. 하는 이제 그런 노력으로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하셔서 정말 변비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이어트 목적으로 혹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네. 수 있다는 거죠. 기름을 마시면 변비의 특효다. 무슨 기름이에요? 뭐 아주까리 기름도 있고 피마자, 아주까리 달맞이. 기름. 아, 맞아. 피마자 피마자. 기름. 피마자. 네.
왜 멋내는 분 포마드라고 해서 이게 머리 올리는 데 쓰는 기름이기도 한데요. 그걸 막 마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올리브 기름이 좋다고 올리브 기름을 막 숟가락으로 통째로 마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기름이라는 거 하는 걸 우리가 먹으면요 소장에서 이미 다 분해가 되고 흡수될 거 되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장까지 와서 똥이 내려가는 길을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름이 미끌미끌하니까 잘 나올 것 같다. 이건 여러분의 그냥 기분일 뿐이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저도 먹었는데. 네, 숯가루. 방송 프로그램에서 수치에 대해서 한 30년 연구하신 분이 정말 숯을 먹으면 변비에 도움이 된다. 뭐 100명 중 한두 명 빼고는 모두 다 효과를 봤다. 이런 방송 나간 다음에 뭐 숯패드, 뭐 숯가루 먹기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네, 진짜 실제로 변을 보면 새까맣게 나왔어요. 까마니까 까만 거 먹었으니까. 까만색 먹었으니까. 맞아요. 숯이 까맣죠? 예, 맞아요. 네, 숯이 흡수되지 않고 다행히 똥으로 잘 나와줘서 까맣게 잘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숯이라고 하는 게 흡착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독극물을 먹고 잘못 왔다든지 또 이제 배탈이 났는데 그 독소를 흡착시켜 주려고 숯을 우리가 관장을 하거나 먹이는 경우가 아주 응급 상황에서 있죠. 실제 의료용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주지는 또 못한다는 거고요. 이 숯이 또 들어가서 어떤 다른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장에 들어가서 밖에서 하는 일처럼 안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몸을 그런 실험 대상으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똥이 규격화된 채로 딱 정해진 대로 누울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먹은 음식 그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변이 나오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알람 사인들이 있을 때는 의사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셔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